그래서 저는 가넷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넷 네. 케빈 가넷? 예, 케빈 가넷 이제 그 선수 케빈 가넷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서 좀 했고 여기에 이제 케빈 가넷의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 케빈 가넷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인물이자 예. 소재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 58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스포츠 선수, 유명한 스포츠 선수는 사실 그 보석의 기능과 비슷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 그 선수 자체가 어떤 토템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뭐 유명 스포츠 스타를 만났을 때 꼭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스포츠를 잘하든 말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스타를 대하는 마음과 보석을 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걸 꿰뚫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환상성을 제공하는 측면인 거죠. 스포츠스타는 실제 인물이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의 일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전혀 일단 뭐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JYP 주식을 산다면 줄 수 있는데 주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엠믹스가 잘 돼야 되는데 있지랑 그래서 있지 재계약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앨범이 또 좋지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앨범일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케빈 가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케빈 가넷 얘기하다가 있지나 케빈 가넷. 왜냐하면 지금 빌바오님의 블랙 58이에요. 그렇구나. JYP가. 그렇죠. 네 58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있지가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속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재계약을 하는 게 시장에서 좋게 볼지 안 하는 게 좋게 볼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계속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애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플릿으로 핵심 멤버로 남고 다른 멤버로 나가서 있지 활동할 때만 JYP에서 활동한다. 이런 거는 사실 JYP는 이런 걸 안 하는 기획사여서 그럼 나가. 2PM이 요새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사실상 2PM 활동을 안 하잖아. 정말 단체 활동은 많이는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래요. 예, 잘 됐으면 좋겠고. 다시 케빈 간의 그 캐릭터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남들에게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게 기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자체로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는 가치가 부여돼서 사회적으로 뭔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높게 명품이나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지만 뭐 저나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게 뭔데?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면 가치가 높은 것이 되는 것이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라는 것에서 뭐 스포츠스타와 뭐 58의 기능이 되게 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걸로도 쓰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정이 또 하워드의 그런 심리를 더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제 하워드가 꽉 붙잡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58이랑 케빈 가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과 환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미 이 하워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어떤 환상을 더 큰 환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루트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상 하워드한테는 58보다는 케빈 가넷이 더 소중한 거죠. 왜냐면 그렇죠. 케빈 가넷이 내 58을 사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줄 거고 케빈 가넷이 경기에서 활약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돈을 벌어줄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가넷이 벌어다줄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가넷은 그 58을 보고 집착을 하는 거죠. 58이 또 나에게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그런 관계성이 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워드가 가넷을 보는 심정과 가넷이 58을 보는 심정이 똑같구나. 이건 그쵸. 마치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순환 출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뭐 삼성물산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느낌. 그럼 하워드랑 케빈 가넷이랑 계열사예요? 뭐 그렇다고. 결국 말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에 제가 비유를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서클이다. 맞습니다. 뭐 가넷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가넷이 그 보석을 보면서 이거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넷이랑 그 하워드랑을 동치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보석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가넷도 하워드를 이용하는 바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워드가 보석을 보는 거와 똑같이 가넷도 이제 보석을 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욕망이 들끓는 사람 두 명이구나. 그리고 허황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58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서 이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가넷은 그거에 대한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가넷은 하나의 그냥 부적 플러스 알파인 거고 하워드는 모든 거를 이제 58에다가 걸었던 느낌. 그러니까 뭐 가진 거 없이. 그러니까 가넷은 실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부스팅해두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쓴 거지. 본질은 케빈 가넷은 자기의 농구 실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 건데, 그렇죠. 하워드는 사실 자기 실력으로 번다기보다는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버는 사람이라서 그 차이는 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들었기 때문에 하워드는 케빈 가넷이 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실력은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 하워드가 기대하는 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58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 보스턴 셀틱스가 이기는 것,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런 그 차이가 결국 케빈 가넷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했고 58을 얻었고 하워드는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그 차이를 불러들인 게 그런 마인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케빈 가넷은 옆에 매니저 같은 애가 한 명 있잖아요. 드마니. 드마니 말고 그 경매할 때 옆에서 매니저 있어요. 더 하면 안 됩니다. 구단직원. 더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으니까 듣죠.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옆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저 옆에 누구야? 하워드는 사실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 내 말이 옳다. 약간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의 차이가. 리더십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이 성공이 유지가 되고 더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케빈 가넷과 이 하워드가 또 한 번의 차이를. 실제로 농구 선수 케빈 가넷이 리더십으로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이 선수가 같이 뛰면 모든 팀원들이 전력을 다하게 되는 그런 토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일 열심히 연봉 높은 애가 제일 처절하게 뛰니까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다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슈퍼스타들과는 다른 점이죠. 요새는 NBA 슈퍼스타들이 돈만 쳐받고 열심히 안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비 열심히 안 해. 공격만 하거든. 공격 지표가 더 연봉이 많이 연결되니까. 팀플레이를 안 하려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르브론 수비 젊었을 땐 열심히 했거든. 지금 거의 그냥 보고 있어요. 가라, 지나가라. 그러고 있고 르브론 진짜 못된 게 자기 아들을 또 취업시켰어. 자기 팀에. 맞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레벨이 아닌데 뛰고 있어. 영화에도 출연시키고. 깡패입니다 사실. 최익현이야 사실. 드바이 최익현이야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명성에 기대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농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하려는 의도는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워드에 좀 빙의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그런. 빌바오. 예. 잘해주고요. 좀 이따가 JYP 주신 얘기 또 해야지. 빌바 58 뭐 이런 거죠. 빌바 58. 좋네요. 그래요. 다음은 뭐죠? 저는 이제 하워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다음은 뭐죠? 이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중구난방인데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진행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워드가 유대인이라는 설정을 또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딱히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딱히 짚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유대인 관련 대사들이 꽤 나오거든요. 뭐 흑인이 그 드마니가 하워드한테 그래요. 유대인이 무슨 농구를 좋아하냐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뭐 유대인이야, 뭐 나 유대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NBA에서 첫 득점을 한 선수가 유대인 선수야. 뭐 그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하워드의 어떤 인종적인 배경이 유대인이라는 걸 잘 설명을 또 해주기도 하고, 장인 그 처가댁과 식사 자리 이런 거 갔을 때 뭐 히브리어로 뭐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거 굳이 사실 필요 없는 장면이잖아요, 극 전개에는. 근데 그걸 굳이 보여줘. 그러면 하워드가 유대인인 것에 대한 설정에서도 분명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유대인이라는 게 사실 그 유대인 혐오라는 정서가 존재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로 나타나기까지 한 건데, 근데 이거는 유대인 혐오 정서는 예전부터 전통이 깊었고 아직도 있고 어딜 가나 다 있는 정서라고 생각해서 짚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처럼 다인종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에서 이런 배경을 굳이 짚는다는 거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 감독이 유대인인가? 감독이 유대인이에요. 맞죠? 네, 어머니 아버지도 유대인. 그래서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혐오라기보단 자조가 아닐까. 자조 생각이 드는 게, 왜 자조라고 생각했죠? 일단 감독 본인들이 유대인이고 또 실제로 감독의 아버지가 보석상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개인이 들었던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보통 유명해지든 비난받는 것이든으로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많이 축적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이. 네네네. 근데 이 엉컷 잼스를 보면은 그 자본주의의 이면을 보여주는, 그 자본을 너무 추구하다 못해서 그 자본에 스스로 잠식돼 버리는 개인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자본주의 신화 이런 것들이 어두운 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다라는 자조도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뭐 반성적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잘 배우고 예의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못돼 처먹고 못난 놈도 있다. 그리고 그걸 유대인 일부를 또 알고 있다.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조다 이거는. 혐오는 아니고 혐오라기보다는. 만약에 감독이 다른 뭐 그냥 일반적인 백인이었다면 더 공격적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하워드를. 저는 사실 그 장면은 아르노아의 데뷔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르노가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식구잖아요. 처남이죠. 네,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노는 철저히 배제가 돼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는 뭐 아르노가 뭐 하려고 하면은 장인어른이 아유 하지마 뭐 그러고 말씀도 하워드가 읽으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가정이고 거기서 이제 높여주는데 그 사랑도 해주죠. 사실 장인이 되게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는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뿜어 나가야 되는 이 사람의 욕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야, 유별난 사람인 거야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집단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는 느낌. 네. 저는 근데 처음에 이거 그 감독이 유대인인지를 나는 안 찾아봐가지고 그 의도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감독이 유대인이라면 이건 혐오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일부러 드러내서 욕을 덜 먹게 하는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워드가 그 감독이 유대인 배경인데 유대인을 막 신화적으로 막 그리고 막 그 감싸면은 야 유대인 감독이 유대인 미화하는 작품을 만들었네 하면서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뭔가 브루탈리스트 되는 거죠. 뭐 그쵸. 유대인 옹호 논란이 있으니까. 근데 이 감독들이 하워드처럼 약간 막장적인 캐릭터를 내놔서 대놓고 유대인이라고 보여줘 버리면 그래도 유대인 저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라는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약간 객으로 가서 좀 그렇죠. 옹호를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반대로 또 이제 원래 그 유대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은혜 거부를 한 게 유대인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약간 좋지 않다라는 걸 뭉뚱그려서 하워드라는 인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빌바오님 말씀처럼 동족 혐오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약간 동족 혐오가 살짝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프니 형제 작품들의 특징이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사는 사람들의 그런 화려함이 아닌 서울을 간신히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영화가.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신도리면서 낑낑거리면서 환승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 네네. 그런 작품의 기조로 봤을 때는 참 유대인들 참 나도 유대인이지만 참 너무한 구석이 있어. 근데 하워드는 사실 유대인이라는 껍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유대인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러니까 장가를 유대인 장인의 배경을 보고 간 거야. 근데 거기가 유대인이네. 그럼 나도 그럼 유대인인지 해야겠다. 이제부터.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속물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유대인이라고 뻐기고 다니는데 실제로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막 그 유대인을 이용하려고 한덕수. 하지. 뭐 그런 거. 실제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 요새 거기서 좀 밀고 있나 보네.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네, 성대모사는 상당히 잘합니다.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 유대인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의 정신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거 없이 쭉정이로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네 유대인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샤일록부터 시작된 수전노 느낌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현대 뉴욕에 표현한 작품인데, 근데 이게 유대인 감독이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지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이거는 아예 못 하고 있던 주제였는데 빌바오님이 써주신 걸 보고 저도 조금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게 미국이 아닌 관객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였나 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를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엉컨잼스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부에 존재하는 어떤 딥스테이트다.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이 조종하고 있는 정부의 밑에서 그냥 착취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은 안 바뀐다든지 뭐 아니면 항상 정부 요직에 유대인이 꼭 있다든지 아니면 인구의 유대인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엘리트 계층으로 갔을 때 엘리트 계층의 인구 분포에서 유대인의 비중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배경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분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색깔이 쓰여지는 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인데 약자였으면은 그냥 씹히는 상황이 될 거고 흑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게 소수인데 강자야. 그래서 조롱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막 무시는 못 하겠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조롱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음모론을 갖고 있는 게 근데 어떤 분파가 주류에 올라서게 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적 생각들이 뒤따라오는 건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강자여서 그런 해석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도 한데 제가 갈 때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람들은 뭔가 다수의 입장에 서서 소수를 놀리고 욕하고 하는 게 본성. 그러니까 비슷하게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인적 구성은 아니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많이 빨리 지났죠. 해야겠다. 예.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신나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JYP 얘기를 KG 때문인가? KG. 예. 오늘 좀 제가 가넷 얘기랑 JYP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옷도 약간 그 보스턴 셀틱스 그 색깔과 비슷한 옷을 입고 이거는 딥그린이고 보스턴 색깔은 그렇죠. 새파란 사실 이 색은 그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가깝죠. 그거는 이제 노란색이 또 같이 있어야 되고 시애틀 슈퍼소닉스. 시애틀 슈퍼소닉스 원래 청록색 유니폼 아니었나요? 요거랑 노란색.
제가 시애틀을 좋아했어가지고 게리 페이튼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게리 페이튼 잠못 이뤘겠네요. 네. 시애틀이라서. 게리 페이튼 중계를 보기가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 90년대에는 케이블이 거의 없었고 NBA를 볼 수 있는 방법이 AFKN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좀 봤었죠. 그렇죠. 예. 이집 뮤비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주제로 행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좋죠.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앞에 하워드 얘기를 하면서 틈틈이 했죠. 예. 그래서 좀 짧게 얘기하자면 이거 어떻게 보면 행운을 바라면서 사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살면서 뭐 로또 사는 걸 뭐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난할 수 없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그거는 내 일상을 파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행운만 바라는 자세 혹은 내 노력 이상으로 많은 걸 바라는 것은 좋지 않지 않냐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칠이 아니고 기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산만큼 해야 운이 와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운칠 기삼이니까 운이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길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이지와 이 하워드의 차이죠. 이승기발? 예? 뭐지? 이승기발은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성리학 논쟁 중에 뭐 이가 먼저고 기가 먼저인데 뭐 이기 위헌론이니 뭐 이기 호승론인가 뭐 기가 있으면 이가 이를 탄다 뭐 그런 그 얘기 생각나. 이황이랑 이이가 싸웠던 아니죠. 거죠. 성원이랑 이이랑 싸우는 게 메인이죠. 이황 이이는 생각보다 그 논쟁을 별로 안 했고 이황의 후세격이 싸우고 뭐 이럴걸요? 네, 둘이 같은 시대가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이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밑에 이제 그 기대승인가? 기요미. 오랜만에 힘 빠진다. 쭉 빼시네 갑자기. 열받아. 이기 논쟁으로 완전 지금 붐업 시키고 계셨는데. 아니 이기원론 지금 성리학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요미라니. 아니 우리 적절한 데서 커트하고 다음 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선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좀 찾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네, 뭐 성리학 관련 어쩌고 저쩌고 한 발언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과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인데 저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운을 바라기 위해서는 행운의 기반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돛을 세워야 돛에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돛이 없는데 어떻게 바람이 서냐.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를 사지 않고 왜 로또 맞을 생각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로또라도 사야 내가 로또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근데 로또는 안 사지만 로또 혜택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하는데 그 1,000원이 아까워서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행운을 기대하는 건 나쁘지 않으나 이렇게 이제 행운에 기대서만 사는 어떤 하워드의 삶은 결국엔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너무 쉽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하워드의 결말이 하워드의 최후의 행운이 아니었나. 오히려 고통 없이 죽어서 잘 됐다. 어차피 하워드는 결말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죽음이죠. 연방교도소에 가는 그런 건가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거나 뭐 영화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결단이 내려지거나 언젠간 총 맞을 인간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그 하워드가 죽은 것도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죽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필도 돈을 받아서 빚을 본인이 빌려준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총 쏜 사람? 야마가 돌아서 죽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필도 결국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워드가 그 셀틱스 경기에 돈 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안 막았을 것 같아. 근데 저 필 아저씨가 뻑이 간 이유는 그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제발 이거 마지막 기회로 한번 해보자. 나를 믿어달라. 차라리 그랬으면 안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농구 경기가 NBA 농구 경기가 이제 풀 타임으로 하면은 한 3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플레이오프는 더 길어져 갖고 3시간 동안 존나 열이 받는 거지. 그거를 유리창 안에 갇혀가지고 눈에 안 보이면 몰라. 또 막
경기 중에 막 좋아하고 날뛰잖아요. 막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필도 죽여봤자 자기 인생에 도움될 거 없어요. 돈도 못 받고 자기 범죄자 되고 해서 죽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워드가 죽을 만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유리창에 가둔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하워드가 한 짓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나는 결정력을 따졌을 때는 이제 그 사건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그 아론소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만큼 많이 열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하워드가 보스턴 셀틱스로 돈을 땄어도 그 돈을 그대로 빚 갚는 데 썼을까? 안 갚죠. 안 살 수도 있지. 예, 또 다른 판돈을 벌여서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하워드의 성질을 끝맺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타인에 의한 결단이 최선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처단한다 너를.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코너에 몰려서 정말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면 정말 비참했을 텐데 뭐 하워드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장 기뻤을 때 총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막 희열에 차 있다가 갑자기 총을 얼굴에 딱 맞은 거잖아요. 여기다. 딱 얼굴에 맞은 거잖아요. 웃으면서 죽죠. 네, 그러니까 아마 하워드도 죽을 때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도파민이 최대치인 상태에서 절정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마에 물려 죽으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그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그래요? 예, 가장 왜? 뇌가 자기 속인다는 거죠. 뇌가 스스로를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거를 잊으려고 도파민을 빵 터뜨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워드의 죽음도 그런. 하워드의 죽음은 뭐 죽음의 방식 자체로 놓고 보면 깔끔했죠. 왜냐면 여기다 광대뼈에다가 총을 맞으면 뇌로 바로 가서 그냥 죽으니까. 그죠? 고통을 느낄 새 없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아마 내가 이기겠어 하면서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처럼 그런 마인드로 죽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역시 사투리 쪽은 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네요. 좋았어요. 좋은 성대모사였어. 이거는 뭐 특별히 힘을 안 들인 거긴 한데 거기서 더 막 최민식이 더 좀 처절하게 하잖아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막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그거 한 건 아니어서. 역시 올해 최고작은 한덕수가 아닌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 특유의 먹는 목소리 너무 잘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소리 잘 먹었어요. 좋아요. 그렇군요. 하워드의 죽으면 오히려 호상이다라는 것도 뭐 좋은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 어차피 하워드 이렇게 계속 살아봤자 더 외로운 노인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아내와 가족들은 애정이 없고 하워드한테. 그리고 이런 식이면 줄리아도 언젠간 떠나갑니다. 그렇죠. 줄리아도 뭐 성불할 것도 아니고. 줄리아 사랑이 찐이 아니라니까. 다 이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절정의 순간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도파민 추종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도파민 맥스로 죽었으니 잘 된 거 아니냐. 그 양반 예술로 간다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냥 복상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도파민 최대치일 때. 그렇죠. 게토레이 맛있나요? 나도 게토레이 좋아하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요? 혼자 마시는 게 제일 맛있긴 한데. 이렇게 또 꺼내니까 또 미안하네. 아니 이제 커피가 있길래 안 드린 거예요. 게토레이 연락 기다립니다. 여기서? 그렇군요. 그래요. 뭐 행운. 근데 이게 보면은 또 마지막으로 행운과 탐욕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얘기했지만 노력이 따라오지 않는 행운을 바라는 거는 탐욕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력한 결과만큼의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러고 볼 수 있지만 노력 없이 어떤 결과를 원하거나 노력 이상의 결과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는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영화가 얘기하는 바가 이제 주제 넘은 어떤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 이상의 행운을 바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오래된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어떡하겠어. 다만 이제 그건 염두에 둬야죠. 자기가 선을 넘으면 결국 그 넘은 선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치르는 거다라는 걸 좀 알긴 해야죠.
이것도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건가? 아니, 저는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뭐 아까는 뭐 줄리아 뭐 사랑이라며. 예, 줄리아 사랑이죠. 선 넘었잖아요. 왜 선을 넘어요? 불륜이니까. 아, 사랑은 불륜이어도 아름다움은 괜찮다. 예. 네. 저는 편집 안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짤도 내 이거 아니에요. 짤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두 오마주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젊은 분들 자기 갖고 있는 돈 이상의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맞습니다. 참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신불자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어떤 가만히 있는 분 말고도 번듯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본인의 투자 능력을 과신을 한 나머지 과하게 투자를 했다가 그런 빚잔치에 얻게 되고 비투를 하게 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월급의 반이 이제 은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비투 영끌 요새 많죠. 그래서 지금 뭐 2030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노력으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또 노동소득 자체가 시간 대비 투자를 생각해 볼 때 노동소득이 처참하게 가치가 낮아져 있어서 네네. 코로나 시기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임금이 한 8년 동안 20% 뛰었을 때 뭐 주식은 한 65% 뛰고 부동산 123% 뛰고 가상화폐가 16,400%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6,400%가 얼마죠? 그러니까 그 벼락거지라는 얘기처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노동으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돈이 부가 엄청 늘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거지가 됐다. 라는 표현이 많이 공감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환경이 놓여져 있는 데다가 또 남의 그런 사정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또 자극을 엄청 많이 받고 인스타를 끊어야 돼요. 군중심리 효과가 너무 많이 인스타 끊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싸이월드 다시 깔아야 돼요. 왜냐면 싸이월드는 자기가 좆된 것만 올리는데 맞아. 인스타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된 것만 올려. 맞아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스타에 눈물 셀카 안 올라오는 것처럼. 맞아. 인스타에 눈물 셀카 올리면 이제 웃기려고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유세윤인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그 환경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면 그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래 우리 또래 사람들이 이런 불로소득에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면 그건 맞죠. 또 부모 세대들처럼 은행 이자로만 집을 사고 뭐 부가 막 늘어나고 뭐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임금은 계속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어떤 부동산이나 기타 물가 같은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노동소득이 실제로 월급은 작았지만 그 월급보다 그 이상이었죠. 왜냐면 월급을 맡기면 그게 계속 복리로 붙어서 돌아왔으니까 실제로 노동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이 이제 이렇게 뻥튀기가 됐었는데 지금의 노동소득 가치는 낮아지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당연히 내 부가 줄어드는 거는 불어준다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는 당연지사한 건 한 것 같아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비투 해가지고 자기 인생 건 사람들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게 되는 사회적인 환경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해야죠. 네. 그래서 좀 정책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긴 할 거고,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정부에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투자 규모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결국 또 더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게 제가 사는 동네 구청에서 115억 횡령 사건이 있었거든요. 구청 직원이 115억을?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뉴스에 시설 관리 쪽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SH공사에서 받은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115억 원을 그래? 그 강동구청에다 시설을 지으라고 무슨 계좌에다 입금을 시켰는데 이게 원래 그런 시설 투자 목적의 계좌에는 그 개인이 입출금을 못 한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회사 계좌에다가 입금하라고 해놓고 그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멍청하네. 다 기록에 남는데 왜 그랬지? 그래서 지금 아마 몇십억 원 추징 받고 지금 징역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들이 아마 계속 생겨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걸리는 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돈의 흐름은 다 찍히는데. 근데 다 하워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다 메꿔놓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메꿔놓으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내가 주면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갖다 주면. 애초에 근데 횡령하는 자체부터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리고 반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 횡령해서 얼마만큼 하면은 지금 연봉보다 높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 횡령으로 갔다 와도 그 돈 벌면 빵 갔다 오는 거 벌고 갔다 오면 돼라고 생각하는 말도 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걸리면 횡령은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우리 세대를 더 이런 과도한 탐욕에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비교, 경쟁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제적 부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참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 아까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직장 갖고 있고 뭐 월급이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나 자기 할 일은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옹호하고자 하는 그렇죠. 건 그분도 40대 중후반이었어서 사실 동나이 때 다른 분들은 뭐 명예퇴직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능력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 안정적으로 그래도 저금하면은 집을 살 수 있게 뭘 해준다든지 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감을 좀 내려놔주게 해야 되는 필요는 있죠. 지금의 뭔가 모든 욕망을 다 풀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막. 그러니까 예전은 대놓고 막 저 루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제 쟤네 좀 내려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난은 병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미치는 거지. 엄청 많죠. 그리고 이게 시대가 자랑의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면 못 죽는 자랑하지 않으면 죽는 병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례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인 건데 그게 마치 표준적인 사례인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나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자극을 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주식, 뭐 부동산, 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면 내가 모르겠어.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게 뭐 실력도 나름 뭐 중요하겠죠. 분석하면 이런 게 뭐 분명히 달라지긴 하니까. 근데 분명히 운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죠. 그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모두가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모두가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는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합니다만 제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에 누군가가 주식을 사 주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물론 뭐 장 자체가 좋아지면 뭐 다들 돈을 벌 수 있긴 합니다만 잘된 사람 보지 말고 좆된 사람을 보자. 그러면은 이제 하려던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는 좀 단타를 가급적 좀 자제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장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조금 낸대요.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미국은 거의 상시 배당에 가깝게 하고 있어서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지 사실 투자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잠깐 사고 팔면은 뭐 사실 투자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그 주주들이 우량주를 보유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투 심리가 그러려면 이제 배당도 많이 작동을 시켜야 장투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뭐 해보는 결과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장투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장이 아직 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것도 배당이 있고. 딱히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어봤자 뭐 배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타를 더 많이 쳐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를 흔드는 건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정보와 큰 금액으로 주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 팔기 계속하면서 수익을 축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분위기. 네,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이진 않다.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되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단타를 쳐도 큰 금액으로 쳐야지 이제 수익이 더 많잖아요. 수수료를 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10,000원으로 10% 따는 거랑 100만 원으로 10% 따는 거랑 둘 다 10%지만 실제로 얻어지는 금액은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정보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지점도 분명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리고 싶은 사람은 부리되 안 부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게 선택의 문제로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노동소득으로도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건강하게 살래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도 해줘야 되고 나는 좀 욕심 더 내보고 싶어. 그런 건강한 욕심이 또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니까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되긴 한데 지금은 이제 바닥은 다 무너져 있고 그냥 위로만 열려져 있으니까 바닥이 무너진 건 생각 안 하고 너도 위로 뛰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죠? 다음은 이제 끝났고요. 엔딩 크레딧 탐욕에 대해서 그 띠오님도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한참 많으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냥 저는 뭐 ETF에만 넣고 있기 때문에. 뭐 월급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래도.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 뭐 그래도 뭐 잃는 것보다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많이 잃었군요. 네. 그래서 뭐 ETF에만 투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 잃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왜 잃죠 돈을? 미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가지고. 갑자기 정부욕으로 간다고요. 근데 하워드도 이런 심리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저요. 네. 왜 사람들이 이 판에서 돈을 못 먹는 거죠? 코스피 3,300에 사가지고 2,200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주식을 별로 안 할 때여가지고 하워드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하워드가 난데 나의 미래인가? 바우드.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확신했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은 갚고서 하자. 녹음 장비에 전당포에 팔아서 주식 사시고. 이거 팔아봤자 뭐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 요새 관심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주식에 열심히 해라라고 하니까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투자도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행운에 기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뭔가 노력 대비 돈을 더 버는 거는 뭐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내가 저런 아저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주제는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아저씨가 곧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청년 시절에는 예의를 알고 품격을 알고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좀 알고 좀 이렇게 차리면서 좀 살았을 수도 있는 청년들이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되게 무리한 아저씨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삶을 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때가 계속 묻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로 가도 결국 서울 가는 놈이 이기니까 나는 경로를 또박또박 가기보다는 서울이나 빨리 갈래. 이런 심리가 점점 더 사회 활동을 할수록 더 많이 발동이 되어 가니까 사람이 점점 더 변질이 되어가는. 그렇죠. 빌런들이 성공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적인 가치가 현실에서 많이 무너지는 걸 살다 보니 그래 저 학교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돼.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뭐 나도 적당히 대충 뭐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좀 더럽게 똥도 좀 묻히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사는 거지. 뭐 내가 먹고 살려면 내 가족들 먹어 살려면 저렇게 좀 적당히 좀 손에 흙도 묻히고 해야 살지. 이런 마음이 뭐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마음이 이제 모든 행위의 어떤 근본이 되니까. 그렇죠. 합리화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은 많아지고 부담은 늘어나고 나의 몸은 늙어가니 점점 계속 합리화만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욕하는 아저씨들처럼 되겠다. 하워드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빌바오님이 스레드에도 공유해주신 그 조승현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좀 잔소리를 많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잔소리와 좀 더 친숙해져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나를 견제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도 어찌됐든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부모님도 나를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내가 당연히 거의 메인이니까 그렇죠. 뭐 아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밖에 잔소리해준 사람 소중한 이야기를 못 들을 텐데 결국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이런 위치구나 제 3자가 봤을 때 그런 걸 좀 알 텐데 그걸 알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요새 더더욱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뒷담만 하더라도 앞에서 비판은 잘 안 하지. 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개인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돈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도 내 삶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듣거든요. 저 사람한테 무슨 말 하면은 다음에 밥 안 사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 뭐 이런 네.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상해. 근데 내 조건이 이 사람보다 딸려.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심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런 쓴소리를 한다는 거는 되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도 뭐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게 막 친밀하지도 않은 뭐 아무튼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보통 마음 먹은 게 아닌 건데. 맞아요. 근데 보통은 내용이 좀 그러니까 아유 너 뭐 얼마나 잘한다고 물론 되거든요. 자기의 권위를 활용해서 그냥 별 그거 없이 고민 없이 잔소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다 구분이 되긴 하죠. 네,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곰곰이 그러니까 얘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라기보다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질문이 자가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그렇죠. 두 분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형이 계속 왜 영화 안 본다고 뭐라고 하지? 그렇죠. 또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있죠. 또 본인이 의미를 찾으면 돼요 또. 또님도 아재 개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아끼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아재 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자유시니까 또. 자유죠.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뭐. 하여튼 아저씨가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인데 더 그러니까 참 좋은 어른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많이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한편 아저씨들은 참 구슬프기도 하다. 그러니까 최익현은 또라이지만 최익현을 그렇게 만든 환경을 우리는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늙어감에 따라 참 더 나아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렵구나 생각이 또 들고 그렇죠. 씁쓸합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라. 맞습니다. 자, 체력이 의외로 인성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진짜로. 왜냐면 이 몸이 힘들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면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피곤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점점 뻔뻔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저를 또 발견하는 영화였다는 걸로 저는 소감을 가름하고요. 소감 듣겠습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운동 열심히 하시죠 요새? 네, 좀 끝나고 운동 가야 돼요. 가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 뭐 하시죠? 헬스 합니다. 헬스 말고 뭐 다른 거는 뭐 크로스핏이나 뭐 이런 건 안 하세요? 비싸서 안 합니다. 크로스핏 엄청 비싸요. 한 3배, 4배 하는 것 같아요. 헬스에 비하면. 그리고 부상 위험이 꽤 심하다라는 얘기도 그것도 있어가지고. 왜 약간 집단적으로 약간 광기를 만들어내는 게 또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미쳐야지 운동 그게 올라가니까 그걸 노리는 운동이긴 해서. 고독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 질려요. 나는 헬스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던데. 하지만 건강하려면 질려도 해야죠. 뭐 그건 맞습니다. 재밌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즐겁게 운동하면서도 건강을 만들 수 있잖아요. 헬스는 약간 근데 헬스는 사실 수도의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더 높은 무게를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얻는 거죠. 거기서 오는 희열감. 네. 나 100kg 들었다.
저는 그냥 헬스도 뭐 했습니다만 거기서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그 고립이라는 개념이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저는 근육을 여러 가지 쓰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부위에 부담 안 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응 능력 키우고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여러 운동, 그러니까 다관절 운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헬스의 또 이념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디빌딩 면에서 거기를 키워야 되니까 고립을 해서 거기를 키운다 이런 느낌이고 뭐 운동 뭐 벤치나 사실 뭐 데드나 스쿼트나 사실 다관절 운동인데 3대 운동을 또 위주로 좀 그러지 않고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네.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겠다 그냥 뻔뻔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지겠다. 그렇죠. 나도 보석 갖고 싶다. 네. 아담 샌들러가 헬스를 했더라면 달라졌지. 그렇죠. 달라졌지. 아담 샌들러가 될 것이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될 것이냐. 운동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몸이 아니죠. 빚쟁이도 몸빵 하면 되지. 왜 굳이 문을 막냐. 운동을 해서 체격을 키웠으면. 하워드 입장에서는 운동처럼 답답한 게 없을 거야. 왜냐면 성과가 바로 안 나오는 거라서. 안 나오죠. 그리고 하워드 봐봐요. 많이 운동했죠? 그럼 총알 잡았지 손으로. 딱 쐈을 때 딱 맞췄지. 아까까지 사운드 바디 여기까지 좋아하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소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본 것 같고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영화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진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 녹음 시간이 러닝 타임은 거의 뭐 비슷하게 했죠. 네. 2시간 지금 물론 이제 또님이 일찍 왔으면 빨리 끝내는. JYP는 영화입니까? 네? JYP도 영화입니까? JYP가 영화입니까? JYP 얘기를 JYP 해봤자 5분이 안 되는데 20분 늦은 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에 비할 바는 또 아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화가. 왜냐면 저도 영화를 보다가 한번 딱 퍼즈 버튼을 눌렀는데 영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그 영화 속 상황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특히 그 전화 4번 같이 받을 때 있잖아요. 보스턴 셀틱스 관계자 전화도 받고 대장암 주치 전화도 받고 막 그 장면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콜포비아 있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다. 와 내가 다 정신이 막 콜포비아 좀 다들 있잖아요. 조금씩 그거 심한 분들은 좀 PTSD 올 것 같은. 진짜로 전화를 엄청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 번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집에서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영화이긴 할 텐데 전화 통화 맨날 하는 아저씨들 진짜 있어. 그렇죠. 핸드폰에 귀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들. 핸드폰 3개 들고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전화로 해결하는 분. 그렇죠. 하지만 기업에 있다 보면은 전화로 많이 해결합니다. 뭐 그거는 전화가 결국에는 또 궁극적인 수단이긴 하죠. 전화 중요한데. 목소리를 듣고 또 대화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니까 전화를 해야 복이 옵니다. 전화 위복이라고. 꼭 이제 좀 안 했다 싶으면 꼭 할당량 채우고 가시더라고.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평균을 맞추고 가시더라고. 왜냐면 이건 생존이에요. 아까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걸 위해서 뚜님이 행복하다면 뭐. 네. 드립도 혹시 식단 조절 같은 걸 하실 수 드립 조절은 안 하나요? 좀 이렇게 총량제를 준다든지 뭐. 식단을 조절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차라리 드립을 조절하고 밥을 드시면 드립 비건을 선언하시는 건 어떨지. 본인만 건강해지고 남들은 피곤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생각나면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웃긴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자기 전에. 그건 맞아요. 생각은 안 나. 소원 다 했었나요? 다 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오늘 좀 중구난방인데 아저씨 토크가 이렇습니다, 사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막 주제 여기저기 튀고 이런 게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보니까 진행을 좀 이렇게 좀 아저씨스럽게 하지 않았나. 저희가 사실 이렇게 뭐 펄프 픽션도 이런 분위기로 비슷하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놓고 영화 핑계 대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하워드는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KJ. 앙커 제임스. 톤 개그 너무 싫어. 톤 개그가 낫다면서요? 뭐가? 언어 유희 개그보다. 차라리 그게 낫죠. 그건 굳이 따지자면 바워드. 빌바오 하워드. 바워드. 나는 왜 이런 성의 없음이 싫어요. 이렇게. 통계는 성의가 있어요. 그냥 떠오른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의 없음이 저는 싫어요. 성대모사는 연습이라도 하지.
뭐 이런 어떤 참. 직관적이에요. 미안해요. 이게 아저씨들의 말이 줄줄 새. 끊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KG.